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지금까지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부대원 전원이 1명씩 격리 조치됐고 포천 지역 모든 부대는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육군부대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건물만 보일 뿐 인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 근무자마저도 철수해 초소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부대에선 후각과 미각의 이상을 느낀 병사 3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대원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간부 3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부대 장병 240여 명 중 15%가 감염된 겁니다. 부대는 긴급 폐쇄됐고 부대원 전원이 1인 격리 조치됐습니다. 해당 부대는 청원 휴가를 포함해 모든 휴가가 전면 통제됐고 포천 내 다른 부대들도 외출이 통제됐습니다. 부대 전 인원에 대해서 외부 출타 또 이게 휴가 관련된 사안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인 가족은 자가격리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난 9월 이후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간 병사가 1명도 없는 상황. 부대 운영을 위해 고정 출입하는 외부인이 있긴 하지만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부대원 중 유일하게 외출을 한 인원은 지난달 말 서울 자택을 다녀온 간부 1명. 이 간부도 확진 판정을 받아 한때 유력 감염 경로로 꼽히기도 했지만 조금 전 가족들이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미국에 빠진 셈인데 지난달 21일에 최초 증상을 느꼈다는 병사가 추가로 확인돼 조사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정할 수 있는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부대에 비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근 부대 등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후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군 예하부대 방역조치 긴급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일명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2명이 확인됐습니다. 11살과 12살 남자 어린이들입니다. 두 어린이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가득하고 눈이 충혈됐습니다. 발은 퉁퉁 부었고 손가락 끝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지난 4월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보고되기 시작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입니다. 전신에 염증이 퍼져 장기가 손상되면 숨지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 2명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1살과 12살 남자 어린이들인데 둘 다 모두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11살 남자 어린이는 올해 1월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뒤 발열과 복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항체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살 남자 어린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8월 중순부터 보름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발열과 복통이 나타나 다시 입원했습니다. 역학조사와 실험실적인 검사, 전문가 회의 결과 2명이 사례에 부합하는 걸로 판정되었으며 현재 2사례 모두 증상은 호전되어 퇴원한 상태입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보통 코로나19에 걸린 뒤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감염으로부터 회복된 후에 한 2 내지 4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나타낸 아이들이 코로나19에 반드시 심하게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지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게 다기관 염증 증후군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교회에서는 부목사 1명이 확진됐고 이후 담임 목사와 그 가족 등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명으로 닷새째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 8월과 같은 급격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확실한 진정세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병원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건데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안정적인 상태고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월터 리드 군 병원 앞. 트럼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트럼프는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격려합니다. 앞자리에 탄 비밀 경호국 요원은 마스크에 투명 얼굴 가리개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을 함께 태운 깜짝 외출에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군 병원의 한 의사는 트럼프 때문에 경호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며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Masks or no masks, being inside a vehicle that is hermetically sealed circulates virus inside and potentially puts people at risk. 코로나19에 대해 많이 배웠다며 현 상황을 흥미로운 여행이라고 표현한 영상 메시지도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So it's been a very interesting journey. This is the real school. This isn't the let's read the book school.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공개한 업무 사진들도 백지에 서명했다. 10분 만에 병원 내 장소와 옷이 바뀌었다며 연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신속 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를 숨기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병세를 숨기고 있다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덱사메타손과 렘데시비르 처방을 받은 걸로 볼 때 증상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트럼프가 안정적인 상태라며 현지 시간 이르면 월요일 퇴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후보의 10%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하루속히 퇴원해서 코로나19를 이겨냈다는 점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자, 이렇게 태풍의 폭염에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도 심각한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하루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술집의 영업을 금지시키고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힘든 겨울을 맞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손녀. 그런데 손녀의 입 주변에 거무스름한 물감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함께 마실 차를 준비하며 물감은 주전자와 티백, 컵으로 번지고 결국 차를 마시는 할아버지 얼굴에도 물감이 묻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경고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정부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런 섬뜩한 공익 광고까지 만들었지만 영국의 코로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누적 환자 수가 48만 명을 돌파한 영국은 지난 3일 하루 확진자가 1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하루 신규 발생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It's going to continue to be bumpy through to Christmas. It may even be bumpy beyond.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000명 발생해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파리는 최고 경계 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미 밤 10시 이후부터 영업이 금지된 술집은 앞으로 2주 동안 아예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식당은 엄격한 보건 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술집과 식당 주인들은 국자로 냄비를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Oui, nous avons une grosse baisse de fréquentation. On se sent un peu comme les stigmatisés, un bouc émissaire. 스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주 지역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수도 마드리드에 봉쇄령을 내렸고 독일은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서 모임을 25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베를린에서는 코로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갈등이 커지다 보니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와 경제활동 두 가지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정책이 다시 실시되지 않는 한 올겨울
2차 대확산이 올 거란 우울한 전망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